진실보도의 사명.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TV. 우리 지역에 톡하는 화제를 찾아서 톡하는 국민톡톡TV 토크 박필수입니다. 먼저 우리 토크해 주실 토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톡톡TV 이동구 총괄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구입니다. 예, 우리 함께 자리한 우리 홍봉기 간양경제신문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봉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톡하는 강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돼서 이제 부영 주택이 지금 사업을 펜스를 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강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지역은 순천 신대 지구보다도 넓고 정주 환경이 좋아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펜스를 치고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강양 시민들의 기대는 그 낡은 펜스처럼 우려가 참 실망감이 되고 요즘은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상당히 분노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작과 부영주택의 진행 상황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이동구 기자님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가장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게 시작했던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고 우리 시민들도 좀 아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양시가 당초에 광양읍권 인구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증대를 목표로 추진해온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그런 목적이었는데요. 당초에 2009년도에 LH가 사업 시행을 지정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LH가 결국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광양시가 주식회사 부영주택하고 사업 계획을 논의를 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2014년 1월 14일자로 LH에서 부영주택으로 그 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승인을 전라남 도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6년이 지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영주택이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면서 7월 25일 날 광양시와 주식회사 부영주택 간에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체결 내용을 보면은 단지 조성 및 아파트 건립공사는 당연히 부영주택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 업무는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협약이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도 결국 사업이 진척이 좀 늦어지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겪으면서 결국은 2019년 7월 4일 날 66만 8,302제곱미터입니다. 이제 면적 평수로 계산하면 약 22만 평이 넘는 부지인데요. 이 부지에다가 임대 아파트가 약 2,200가구, 분양 아파트가 4,300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당초 이제 목표대로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면서 공사 착공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의 간략한 현황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그 부영주택과 광양시가 협약을 체결한 지가 지금 만 6년이 지나고 그랬죠. 또 이 큰 면적에서 지금 우리 뭐 이렇게 많은 지역이 큰 지역이 새로 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러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 부영주택이 진짜 어영부영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영부영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취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영주택이 이렇게 약속들을 위반하고 발표했던 데를 위반하고 지내왔던 어영부영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영 아파트가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횟수로 6년, 이제 4년, 한다가 4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부영 주택을 취재를 했습니다. 물론 저야 뭐 작은 뭐 동네 신문이지만은 계속 취재해 본 결과 의지도 없을 뿐더러 또 뭐 큰일인데요. 부영 오너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우리 한국의 기업 구조상 오너가 한 사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큰 사업들도 캔슬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로 본다면은 그렇죠. 이 밑에 사람들이 뭐 그 공무원들이 몇 사람 가가지고 뭐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액을 복고를 해서 될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점에 왔다면은 부영 측에서 진짜 부영 본사에서 또는 부영 회장이 됐든 부회장이 됐든 누군가가 나와서 이제 사실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할 때가 됐습니다. 계속 지금 밑에 사람들만 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 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벌써 이게 펜스 치고 4년이 지나서 아이, 그동안 그럼요, 이거는.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참 우리가 이제 전반적이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 중에서 이 목성지구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게 대한 부영주택이 들어와서 참 시작을 한다 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높았었는데 그렇죠. 그 기공식하고 나서 주변에 이런 주민들의 기대와 또 지금 금방은 또 우리 홍차님이 우리 시민들을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이런 어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망하고 그 기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요즘 얼마 전에 뭐 거기서 시위도 하고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일일이 영상으로 취재하면서 또 제보를 받은 내용, 저희들이 취재할 예정을 세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그저 주민들의 제보도 받고 하면서 여러 분야의 여론을 좀 청취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했고요. 근데 우선 부영주택이 조금 전에 우리 홍범기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공식 이후 예정보다 공사 진척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 얘기들은 과연 부영의 아파트 건설 의지가 있느냐? 그래. 예. 의지 자체를 의심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부영 측에서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 뻔히 알고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뭐 이타저타 이런 방구 설명 한번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높게 쳐진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년 전에 높게 쳐진 횟수만큼이나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취재를 하면서 우선은 우리 원래 농사를 짓던 농지를 이용해서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토지 확보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이걸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취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드러나는 뭐 것이죠. 진행했더라면은 뭐 원래 이게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왜 그냥 그걸 전제로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그 땅값도 뭐 거의 헐값에 주다시피 않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상황이 나와지 않는 되죠. 문제가 지금 토지 매수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매수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영상으로 이 부분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땅값 보상 결정에 대한 지가 평가를 먼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상당수 지주들이 이미 땅은 매수로 하고 넘어갔지만은 아직까지도 보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 의무에 대해서 당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지주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로 하죠. 예. 왜 땅값을 응? 제대로 받게 해주지. 나는 서민들이 해서 나는 누구한테 못 들어갔다 나 그런 얘기 했거든. 감정을 해갖고 한 날 염도록 그 공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 가격을 전해갖고 감정평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쪽지도 낯짝이 있다고 서울평가사 나는 못 얻었다. 감정을 안 해본 거야. 해놨는데 나 안 접은 거야 분명히. 나는 못 얻었다. 그거다가 알파 플러스 해갖고 뭐 20억인가 얼마 즉 말하자면 한 3분의 1인가 가격을 더 올려갖고 그런 것이 그 모양이라. 들으신 대로 2014년 당시 그 개별 공시지가 그저 지금 구형 부지 얘기입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약 10만 6,600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10년 전 거라 그랬습니까? 예? 공시지가 예, 묶여 있는 공시지가. 게. 예. 아니 그때 현재 그 당시 그 당시 2014년 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평당 단가로 보면 약 32만 원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상 기준은 40만 원 초반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현 시가를 무시한 공시지가를 기준한 보상 단가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돈 채 10만 원 차이가 안 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준해서 감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무시를 하고 공시지가 그것도 농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낮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예. 농지로만 그 보존되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불만이 많은 만큼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 않는가 이런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저는 제가 예, 봤을 예. 때는요. 그 땅의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의 차이가 갭이 많이 안 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예. 그리고 그것이 농토라고 뭐 공시지가가 적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과거에 그 쭉 농사를 지어왔던 가치하고 만약에 부영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계속 4년 5년 대대손손 미래 가치까지 다 포함된다면은 그 공시지가를 그런 식으로 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참 이 기대 수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쩌면 뭐 부동산을 부영이 어영부영하면서 투기를 하고 있다라 이런 이야기까지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저 홍보국장님 조금 전에 그 사실 부영이 의지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영에서 예. 그리고 또 오너의 어떤 법적 상태에 대한 부분도 약간 거론하셨는데 거기에 한 취재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알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작년에 한 5월쯤인가요 기사를 써놓고 날리기 직전에 어떻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 담당자들하고 이제 뭐 어떻게 좀 뭐 모임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그 해에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032 본사에 그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제 신분을 밝히고 2번이나 그랬더니 여직원이 담당을 바꿔주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하는 말을 지금도 제가 안 잊어먹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전혀 공사 계획이 없습니다. 전혀라고 하는 부사를 2번이나 썼습니다. 그럼 지역에 이런 생각하고 전혀 본사에서 전혀 뭐 생각이 달랐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듣고요. 이제 그 오후에 부랴부랴 솔직한 얘기로 뭐 저 지역 신문에 있는 뭐 자기들이 뭐 그 큰 기업에서 뭐 조그마한 신문사에 뭐가 아쉽다고 전화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때 또 담당이 전화를 해서요. 그것은 그 담당이 잘못 알고 전화를 응대한 것 같다. 우리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아마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실수를 해명을 했다. 해명을.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미 그때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되어 가는 일을 보니 그 말이 맞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든다. 그리고 제가 계속 부영 아파트를 그 간헐적으로 취재를 해보면서 저번 6월 10일쯤 그 담당 시청 공무원 말로는 6월 10일쯤 그 공사 탓을 들어간다. 그리고 크레인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역시나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 의지의 문제가 굉장히 빈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예, 그 상황이 이제 그 본사에서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우리 그 부영에 우리 호남일에서는 참 큰 기업이죠. 그럼요. 예. 또 우리 재계 순위로 봐서도 그렇고 예. 그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뭐 대기업 구조가 말은 대기업 구조지만은 대기업이지만은 진짜 들어가면은 가족 체제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이 그 판단하실 목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 부영 주택이 건설될 거라 생각해서 건설 경기가 이 호황되면 지역에 어떤 그런 그 주변 상가나 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건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지역 장비 업체들이 건설로드 장비 업체들이 시위도 하게 되고 네, 또 인근 또 상가도 또 그랬죠. 취재를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 우선에 그 지역 상가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지역 인근 주민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분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지금 부영이 공사를 하고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어떤지 들어봤거든요. 예, 여기도 영상으로 취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보시고 예, 또 그러시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이제 옛날 뭐 LH 이제 뭐 저희들이 뭐 그거 하는 것이 꼭 뭐 법대로 뭐 자기들의 승인을 맡았다 할지라도 녹지 공간 줄어든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문제인데 28층을 코앞에다가 세워놔불고 그래놔두면 우리가 불편하다. 애시당초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4,600세대 정도 되는데 누구는 2,000세대나 더 늘려가지고 그 인구 밀도나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될 것인데 그때 당시 LH 토지주택공사도 집장사고 부영도 똑같은 집장사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부영에다 특혜도 줘보는 것 같고 펜스도 지금 용강 가는 도로변에 펜스 그런 것도 좀 안으로 넣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은 좀 도로고 너무나 딱 붙어가지고 뭐 지역 뭐 상생하지만은 뭐 부영에서 뭐 주변 마을에 뭐 음료수 하나 사다 준 것도 아니란 말로 아무것도 없고 경로당에 수박 한 통 사다 준 것도 없고 도의적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 지분한 것도 차라리 땅을 원주인들한테로 돌려주라. 들으신 대로 상당히 격앙된 감정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파트 지을 생각이 없으면은 다시 땅을 되돌려 달라. 이런 한마디로 막말성 그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까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였고 이제 아까 지역 상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지역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형 공사장 인근에서 뭐 아무래도 영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기대 심리는 갖고 있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예. 특히 또 자영업을 하시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요즘 식당 하나 차리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식당을 하나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 제가 돌아본 날은 평일날이었습니다. 평일날이었는데 마침 또 시간도 12시 한 20분쯤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대에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우리가 흔히 세간에 쓰는 말로 파리를 날린다는 말을 가끔 하죠.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파리를 날리다 못해서 개점 휴업인 상태로 사실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그 영업이 실제 안 되고 있는 그 주인 사장님이죠. 이분하고 또 영상 취재를 했는데 예. 이분들이 노심초사 걱정이 뭐냐? 혹여라도 이게 방송에 나가면은 자기들이 노출될까 봐서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좀 안 나가게 할 수 없겠냐 심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참 심각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그 부영 주택이 공사하고 있는 공사장의 그 고정으로
따라다니는 그 한박급 대형 식당들이 광양읍 그 우리 인근에가 약 2군데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앞에 있습니까? 바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점심을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뭐 한식 백반 쪽으로 해가지고 5,000원을 받거든요. 근데 5,000원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침 식사는 그나마 3,500원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봉사활동 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좀 기업에서 뭐 뒤에 뭐 보존해 줄란지도 모르지요. 뭐.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기는 보전은 안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공사장 인부들이야 뭐 싸우면 좀 밥값 싸면 갈 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인근에 있는 소규모 식당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실이다. 그런데 그 저기 그 대치령 말씀하시기 전에 실제로 부영에서는 한바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 그 주변의 식당들이 좀 몇 개 많이 생겼는데요. 예, 우리 예, 그 처음 만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그렇죠. 그 식당을 차렸는데 한발을 하지 않는다는 부영의 그 따라다니는 업체들이 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은 또 일시적으로 왔다가 또 하고 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이분들이 이런 식당을 안 차렸을 텐데 그렇죠. 그 식당이 안 한다고 하니까 차일로 차려놓은 부분들이 이걸 못하게 되고 다른 데 손님 오시는 그런 거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부영이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자기들이 직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예. 그러나 차라리 그때라도 뭐 우리는 모르지만 하청업체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박급은 우리는 모르겠다 해줬다면은 그런 여지라도 남겨줬다면은 새로이 식당을 만드는 분들이 감안했을 수도 있는 거를 부영에서는 자기들은 직접 한바를 운영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변 상인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고 이런 문제점들이 취재를 하면서 그 느낀 거가 물론 기업이 운영하는 뭐 식당이고 그 같은 근로자들이 밥을 먹는 식사고 뭐 하더라도 최소한 광양에 그래도 몇 년 동안 공사를 하는 대형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민들을 감안하는 뭐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일부 전체 다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지역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됐더라면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은. 예, 그 예. 부영주택이 우리 주민들에게 기대 심리만 높여놓고 실제로 잠시 왔다가 그 어쩌면 뜨내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잠시 왔다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심해가 크다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또 민원 제가 또 하나 더 그 식당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취재 중에 같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 그 현장 옆에가 북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옆에가 있고 또 그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차 하나 들어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큰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어린이집 뒤에가 대형 한바 식당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이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화면을 예.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만은. 근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얼마나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지금 이제 애기들이 개학을 했죠. 초등학생들이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계속 들락거리고 하는데 그 작업하는 분들이 현장 가까이에서 담배도 피울 수 있을 것이고 그 왕래하고 하면은 무방비 상태로 한마디로 노출이 돼 있는. 노출된 네.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그 광양시에다가 제기를, 민원을 넣고 그 조금 고려해라, 허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라 하고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시정이 안 결국은 되지. 시정이 안 되고 한바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은 학교 주변은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몇 메타까지 있죠.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50m 이내에서는 담배도 못 피우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 국민건강증진법 구조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거기는 담 하나 사이에 초등학교 담 하나 사이, 어린이집 담 하나 사이
지근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조금은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계속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고 하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부영 측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건설 장비를 좀 사용해 주면 좋겠다. 이제 그 문제로 이제 티격태격 마찰을 빚고 있는 것만 제가 그 취재를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아마 단가 조정이 서로 안 돼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던데요. 저는 지금 이제 이 기업 문제 부영을 요리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자꾸 기업이 사회적 그 뭡니까 책임을 하는 걸로 지금 옮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죄송한 말로 앞에 천박이라는 말이 막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천박한 뭐 자본주의에 그러니까 이런 좀 불명예스러운 것을 아니 돈 그 다 벌어갖고 다 뭐 싸가지고 갈 겁니까? 이때 이제 부영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들을 좀 쇄신도 좀 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뭐 잠수하다시피 뭐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야 뭐 우리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데 기업이 사회적 도리 가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누가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아무튼 금방 그 우리 이야기 중에 보니까 우리 시민신문에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우리 그 건설기계협회에서 시위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협회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영이 이렇게 큰 뭐 건설 현장에 들어오니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가 쓸 거라는 기대 심리로 있었는데 저라도 그렇습니다. 부영에서 제시한 단가가 그 우리 기재부에서 본 표준 단가보다도 더 절반 정도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안 맞죠. 이건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건설. 장비 업체들이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우리 부영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기대가 크다 보니까 아까 토지 매수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을 하고 뭐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가지지만 적극 지원 동의하고 또 협력을 했었고 또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그 나중에 영상을 지금 한번 보시죠. 그거 지금 현장 주변에 촬영해 놓은 걸 보면 알다시피 환경 문제. 예. 예. 그 입구에 창덕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 요새처럼 그 펜스를 쳐놨습니다. 지금 그 펜스 쳐놓은 부분이 우리 이제 홍 국장도 우리 창덕 사시니까 예. 그 자전거 도로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물려 예, 있죠. 인도도 물려 있고 사실 이런 것이 4년 전에 칠 때야 금방 걷어내고 더 좋게 만들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예, 했죠.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낡아가고 이 바람에 펄럭이고 뜯어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취재하면서 저랑 취재하셨죠? 예, 예. 예, 그 취재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뭐가 있던가요? 지금 이제 뭐 시민의 안전은 뭐 두 번째 치고 그 저는 이제 다른 포커스를 보면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걸 볼모로 삼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건 저는 시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인도가 그 자전거 한 대 겨우 빠져나가는 것인데 굉장히 그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이 교통량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들어오면은 꼭 그 뭡니까? 아까 요새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감옥 같아요. 어디 뭐 요거 뭐 저 어디 뭐 교도소도 아니고. 양쪽이 높은 게 예, 쳐져 그래서 있으니까요. 이게 위압감 조성한다든지 뭐 전혀 안에 공사하는 걸 뭐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암암내 감추어가면서 하는지 이게 뭔가 좀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내막이 있지 않는가 하고 의혹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 지금 여름 아닙니까? 무릉둥이에 그 모기 서식처 아주 습지대처럼 아, 그 제가 그 이동구 국장님 그 찍어놓은 그 뭐죠 그 우리 저- 영상에 예, 지금 영상. 지금 예. 나갑니다. 지금 아. 예. 항공 영상 예, 봐 보십시오. 그래서 쓰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이런 상황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 저기 국장님 이번에 그 촬영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런 물웅덩이 그다음에 잡목 지금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숲을 이게
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치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우리 강양에 지금 금년에 우리 도립미술관도 개관하고 문화의 도시 뭐 도시 재생 사업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이게 우리 도시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 아무리 공사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환경을 무시하고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영이 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은 이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일부 공사를 하는 구간은 그나마 흙을 걷어내고 해서 조금 정지가 돼 있습니다만은 왼쪽에서 보시는 쪽은 지적하신 대로 네. 완전히 그냥 그대로 무방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가 지금 장마철이면은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벌레 서식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물론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현실이라서 공사 현장도 공사 현장이지만은 나는 행정에서 그냥 봐주거나 또 그냥 관심 없이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간양 보건소 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통화를 했더니 지난주지요? 아마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됐나? 그랬더니 현장에 자기들이 가보고 연락을 준다 그랬는데 현장을 아직 안 갔는갑습니다. 왜 그냥 아직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제가 끝나면 오늘이라도 한번 담당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부영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의 기업 윤리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얼마 전 여수공항에 그 세계적인 우리가 파스프 기업이 확 이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 이렇게 표를 써놨더라고요. 기업의 이익보다도 지역이 우선한다. 이런 정말 부영은 그 기업적인 이익만 찾아서 것이 아니라 이 지역민들과 또 우리 가족 국민들과 시민들이 사랑받는 정말 그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좀 탈바꿈되는 계기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부영을 성토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영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약속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기대 심리만 높여놓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부영이 들어와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착취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장님 이제 오랫동안 이게 지가 오랬었는데 이게 우리가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정기관이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보니 이 방송을 공무원들이 담당이 볼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취재를 해볼 때마다 끌려다닌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담당 공무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 국회의원하고 약조가 되면서 아마 그 당시 때 제가 듣기로는 부영은 썩 여기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 그러고 그러는데 그리고 당장 어떤 기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외부 사람이 들어올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망설일 것 같은데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출발하다 보니 부영 입장에서도 사랑도 고백 한 사람이 약자라고 자꾸 그쪽에서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한 입장에서 우리가 마지못해 신용을 취하다 보니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나서야 됩니다. 절대 공무원들 가지고 이거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생각이 들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정책들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또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행정이 장단점은 분명히 있고 이불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제일 모순이 뭐냐면은 내보여주고 또 실적을 위주로 하는 이런 행정. 이 결국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이 행정을 풀어나가는 게 제일 문제고 모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까 홍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치적으로 처음부터 꼬여져 묶여서 돌아갈 일은 아니었죠. 그 지주들 얘기대로 차라리 뭐 주택조합을 구성한다거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건데 우리 저 당시에 20대 국회 때 출마했던 그 모 의원이 여기 자기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죠. 부영 아파트 공사 개요 공사에 관해서.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부영한테 사정을 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도 마찬가지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할 말 못하고 오히려 끌려간다는 그러한 그 여론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의 피해의 목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뭐 전체적으로 다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부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언제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이 하루속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시민들이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예. 말씀 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방송 이대로 끝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다음 주에 뭐 진짜 말 그대로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좀 더 우리라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돼. 지금 그런 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형부형하는 그리고 부영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오명은 듣지 않도록 또 지난번 그 발표할 것 같으면 6월 10일 날 타설을 하고 크레인을 세운다라고 이야기 돼 있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7월 달이 됐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부유라는 대기업이 이야기가 헛고가 되지 않는 정말 시민을 기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시민들이 똑똑해야 국민이 똑똑해야 우리 지역도 발전되고 국가도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전에 국내의 집값이 서울만 56%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지방에는 이렇게 그 집값이 떨어지고 또 장밋빛 그림만 그려대고 또 다른 부분들로 지역 우리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국제 뉴스에 남태평양에 있는 국가 키리바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대선 결과가 국제적 이목을 끌었습니다. 면적은 인천 시만 한데 인구는 우리 가나안 시민보다 적습니다. 11만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에 와 있었습니다. 인구가 세계를 그 지역 경제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또 우리 시민들의 깨어있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방 우리 홍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정말 톡 튀는 화제와 뉴스 또 이런들을 짚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실보도의 사명 뉴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TV